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그동안 조금 바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바빠서 그랬어요. 일단은 그 입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제 수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수업은 계속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물리 내용을 다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진짜 많이 영상 너무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다 봐줄 사람도 없고, 음, 물리 내용을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거의 목적은 많이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가치관 실현의 목적이 더 크고요. 음, 제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어차피 공부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의 기준이 그냥 성적 좋고 반 1등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약간 공부 잘해서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은 뭐 주변하고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이 조금 와전될 수 있어서 의미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일 거고, 그 사람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를 가지게 될 건데, 누구나 전문성을 갖게 되면은 누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방식, 노하우, 효율적인 방법 등등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또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에겐 얘기를 또 하고 싶겠죠. 근데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 전문성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게 노력해도 얻을까 말까 한데, 그거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주변보다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어떤 월등한 걸 가지려면은 어쨌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제 가치관 실현이라는 거는, 저는 뭐 수업이라고 할 게, 일단 공부라고 할 게, 말을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만의 그 생각들 공유하고 싶을 거고, 너무 많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가능하다고는 해요. 뭐 독일에서 많이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뭐 여기가 독일도 아니고 한국이잖아요. 약간 그 관심 있는 주제로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관 실현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저 혼자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고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 저 대학교 지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없던 건 아닌데, 그냥 저처럼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물리 내용을 이야기를 꺼내고 그 좀 즐기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이 뭐 관심이 없니 이러면서 막 탓할 수 없잖아요. 저 어린 마음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릴 적이요. 그거 어리적이고, 그거는 좋게 생각해야죠.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물리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물리 수업을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수학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은 저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게 뭐 입시에서 벗어난다. 솔직히 그 입시 과정에 무슨 필요한 내용들이 쏙쏙쏙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달한다는 거는 그 내용이 입시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입시에서 학생들을 뽑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들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선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물리 내용부터 그 미적분이 쓰이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바로 미분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F는 MA부터가 미분방정식. F는 MA. 그러니까 원래 공식은 F는 DT분의 DP 이거지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다면 뉴턴이 프린기피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가 일정하다면 질량을 상수로 빼낼 수 있을 거예요. 미분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식 자체가 미분방정식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F에다가 뭔가 뭐 V라든가 뭐 위치 X라든가 X벡터라든가 뭔가 딱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저 미분 2번 한 거니까, 아니면 위치를, 아니면은 속도를 한 번 미분한 거니까 미분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미분방정식은 1개 미분방정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할 거는 사실 그 수업 시간 제가 이렇게 막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할까봐, 교육 과정에 너무 벗어나면 좀 힘들어 할까봐, 근데 또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저항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항력도 종류가 많으니까 resistive force라고 이제 통칭하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수평 저항력이랑 수직 저항력 이렇게 있는데, 수직 저항력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저항력이 있는데, 수평 계통의 저항력들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일 저희가 뭐 가장 익숙하게 아는 게 접촉해서 적용하는 힘으로서 마찰력이죠. 프릭션.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한국어로 쓰는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부터 그냥 영어로 적거든요. 근데 한국어로도 적을 수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한국어를 쓰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한국어를 쓰니까. 그리고 영어도 같이 쓰는 이유는 사실 공부할 때는 영어를 알아놔야 돼요. 제가 이제 정보를 검색하고 하는데 바로 이제 떠오르지가 않아. 그냥 한국어만 떠올라요. 그러면은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단어도 알아놓고 한국어도 알아놓고, 저희 수직항력하고 마찰력 정도는 한국어로는 다 알아요, 보통. 그러니까 물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그 resistive force 얘기, 저항력 중에 마찰력뿐만 아니라 저희 저항력,
그 retarding force라고 같은 뜻인데 사실은요. 저 여기에 이제 막 그 드래그 포스의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알아요. 들으면 공기 저항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간에 air resistance, 공기 저항력. air resistance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 약간 그 드래그 포스란 드래그라고도 하고 드래그 포스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하얀의 공기 저항력의 개념, 공기 저항력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retarding force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오늘 이 retarding force 얘는 한국어로 그 저지력이라고 누가 번역하던 것 같은데 저지력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빌려서 쓸게요. 제가 번역한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한국어로. 번역 작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훨씬 그럴 거고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대학교 내용에 이게 좀 더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정보를 조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조금씩 많아지면은 대학교 내용이 가까워지는 학생일수록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게 저희가 그 대학교 진학한 사람들이 영어로 공부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게 되죠. 저희가 마치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 원래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기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주자학 중국 거잖아요. 원래 공자 그 유교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한자를 썼잖아요. 한문. 근데 그 문법은 그 조선 문법이란 말이에요. 중국어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과거 이제 지식인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한자를 썼던 이유, 사대주의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배우기도 그렇게 배우고, 마치 이제 저희 나라의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 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대주의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영어로 공부하면서 또 주변에서 또 들은 이유가 뭐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원래 한국게 아니니까 더 자세히 알면은 한국어로 이게 고쳐서 공부할 수 있겠죠, 많은 내용들을.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계속 불만이 있었어요, 학생 때. 어떤 지식인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한국어로 바꿔서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지 않나. 내가 나중에 커서 또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지금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 작업에 대해서 이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저도 학생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이만할게요. 여기서는 저희는 영어를 하여간에 쓸 거예요. 영어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한국어 안 쓴다는 뜻도 아니고 한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저희 retarding force는 보통 저지력이라고 할까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어가지고 저거 빌려 쓰는 기분이 약간 빌려 쓰도록 할게요. 저지력 번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자, Vn승 이렇게 그 속력으로 쓰는 속력 제곱에 속력의 거듭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그 24m/s 정도 이하, 이거는 뭐 제가 책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24m/s 정도 그 느린 속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느린 속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1초에 24m 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인간 기준에서 느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사인 볼트보다 2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도 초속 16m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속도인데, 자, 이 정도 이하면은 느린 속도라고 간주를 하고, 이 정도 이하면은 보통은 이 저지력이 입에 잘 붙는 듯 안 붙는 듯 속력에 비례합니다. 1차로 비례하고 음속보다 느린 경우 대충 저희가 뭐 340m/s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상온 기준이고요. 330m/s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이하면은 이하, 여기도 이하, 그러면은 저지력은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보통.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게 실험적인 거니까 저희가 실험적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좀 받아들이고, 저희도 뭐 실험해봐야죠. 근데 이제 이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계 탈 것 만드는 사람들, 공학자들 중에 이제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총알의 모양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좀 제가 진짜 속도감을 알고 저항력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날아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효과를 내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제 전공은 아니니까 물리에서 더 세부 분야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결론은 요약 드릴게요. 자,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에요. 저항력이니까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속력 벡터를 좀 이용해서, 속력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일단은 그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 실험적인 거예요. 질량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 계수가 있을 거고 K, 그 다음에 Vn승이라고 쓰고 방향 벡터를 써줘야겠죠.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방향 벡터의 반대 방향. 여기 이제 크기만 나타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그 저항력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름이 되게 많아가지고 대충 위에 거 아래 거 이제 어떤 종류의 저항력이 발생한 건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체도 유체도 저희가 접촉하는 힘들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유체역학에서 이제 이거를 그 점성이라고 불러요. 점성, viscosity라고 불러요. 점성. 그러니까 viscous drag라고 불러요. viscous drag. drag라는 말은 그냥 드래그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그냥 드래그라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 에어 레지스턴스인데 그 공기 저항력은 에어 레지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드래그는 뭐라고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 얘는 어떤 드래그냐면요, pressure, 압력 저항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pressure drag. 그러니까 점성 저항력인지 압력 저항력인지 이거 감이 오시죠? 압력 저항력 보시면은 왜 이제 V 제곱에
비례하냐면요. 저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카얀트이라는 독일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 읽으면 프란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저항력 W로 보통 쓰거든요. 드래그 포스, 드래그를 2분의 1, 자 2분의 1 CW 이거는 그냥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비례 계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유체의 밀도 곱하기 크로스 섹션 단면적, 그다음에 V 제곱. 요거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 2분의 1 여기다 넣지 왜 2분의 1 왜 뺐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까봐 이거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2배 뭐 나타나요. 2배짜리가. 그래서 아마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는 거지 않나. 요거는 저 잘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거에 대해서 비례계수 중에 B제곱이랑 루 A B제곱 이게 어떻게 나오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요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의 그 접근법을 터득해줘야 크게 불편함 없이 물리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체라고 할게요. 제가 일부러 단면적을 그냥 딱 보여드리려고 모양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아주 작은 단위에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물체가 크던 작던 이제 그 접근법 자체가 저희가 이제 무시할 것들은 무시하자. 근데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스케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대한 스케일로 보면 되잖아요. 뭐든지 물리학 하는 분들이 그냥 조그만한 거 짜잘짜잘한 거에 대한 걸 공부를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막 탱크 만들고 로켓 만들고 이렇게 좀 거대한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작지 않은 것들이 물리에서 되게 작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스케일이 커지니까. 그거는 학문의 특성이니까 접근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면적만 봐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B로 가고 있어요.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 dt 동안에 v dt만큼 가겠죠? 뭐 dx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이 동안에 얘가 이제 단면적 앞에 모양이 뭐 바뀔 게 아니니까 강차라고 한다면은 이만큼 이렇게 밀고 오겠죠. 유체를 밀고 오겠죠. 그러면은 이 유체는 일단 부피가 로 아니죠? 이건 질량 곱할 거고 질량 만드는 거고 VDT 단면적 곱하기 VDT 해주면은 부피가 될 거예요. 작은 부피 밀도를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질량이 되겠죠. 여기다가 질량 여기다가 V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작은 운동량이 될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설명보다는 운동량 누적량 변화량 이건 누가 준 거죠? 이 물체가 준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힘을 만들죠. 그러니까 유체한테 힘을 줬으니까 유체에 의해서 압력 저항력을 받겠죠. 그럼 그 저항력이 얼마나 되냐? dt분의 dp만큼 되겠죠? dt분의 dp만큼 운동량 변화량만큼 얘한테 준 운동량 변화량만큼 얘도 그 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준 운동량 변화량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요거죠 지금. 작은 질량에다가 DM에다가 누가 이 색깔로 가지? 이제 맨날 이게 칠판에 같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얘가 이제 DM 작은 질량 V 하면은 DP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 작은 운동량이 되겠죠. 이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힘이 되겠죠. dt분의 dp가 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dt로 나눠주면은 얘를 dt로 나눠주면 그게 유체가 받는 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약분이 돼가지고 뭐가 남죠? 로 a v 제곱이 남죠. 이 파트가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비례계수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압력 저항력이 왜 b제곱에 비례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수업이랑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수업이랑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종단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종단 속도,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제 친구들도 보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막 옆에다 꺼내놓고 이렇게 막 만들고 직접 다 써가지고, 대학교 면접 볼 때도 이거 복사해가지고 10장 보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자, 그때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걸 했었어요. 자, 종단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종단 속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유도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랑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랑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먼저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부터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1차원 운동으로 자연학화 운동을 다룰 거기 때문에 벡터 표기를 편의상 벡터 표기를 빼고 부호를 가지고서는 표시를 할게요. 방향은.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좀 상황을 그려주는 게 예의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물리랑 수학이랑 좀 똑같이 접근하면, 너무 똑같이 접근하면 좀 그렇고,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죠. 명색이 과학인데 또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뭐 물리는 철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얘가 이제 밑으로 이제 mg 봤는데 저희 밑에 방향을 플러스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mg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마이너스 mkv, 자, 속력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면은 당연히 그냥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순서적으로 그냥 다 쓸 거거든요. 자, 말없이 설명만 하면서 아니 말없이 식만 쓰고 있을 때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냥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냥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미분방정식이에요. 미분방정식 1개 미분방정식이에요. B를 한 번 미분했고, 그 한 번 미분한 여기 미분하기 전 놈하고 미분한 놈이 같이 있어요. 미분방정식을 풀 건데 이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얘는 dt분의 dv죠. 자, 여기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로그 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 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진수로 들어갈 값이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양수인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종단 속도, 그러니까 속력이 비례하는 힘을 받아가지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힘도 세지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빨라져요? 힘도 계속 커질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랑 똑같아지겠죠? 종단 속도가 될 때는, 그러니까 된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됐을 때는 합력이 0이겠죠. 그러면은 mg-mk 여기다가 종단 속도 vt라고 쓸 거예요. vt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vt는 k분의 g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수업을 하는 게 은근히 좀 빡세요. 배도 고프고 제가 지금 이게 물 리필해 왔어. 물의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 느낌. 봅시다. 자, 종단 속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가 이게 빨라질 거예요. 처음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학하니까 처음에 그냥 떨어뜨리겠죠. 그러면은 0에서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여기 0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로그 안에 진수로 들어가면은 돼요. 문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g-kb를 양면 나눠주고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겠죠. dv는 dt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미분방 방식을 이렇게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리미트, 자 이렇게 인테그럴을 씌워주시면 돼요. 정적분 해줘야겠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0에서 t까지 저희 항상 처음 시간은 0, 이제 흘러간 시간만 가지고 다루고, 처음 속력은 0이었잖아요. 0부터 낮은 속력 b까지. 이렇게 되면은 적분 변수랑 그냥 변수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적분 변수만 프라임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ln g-kb 에다가 얘 미분하면은 g-kb분의 -k 나오니까 -k분의 1,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고, 여기서 0부터 b까지. 그냥 오른쪽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t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k분의 1 묶일 거는 곱해서 -kt라고 쓰고, ln g-kb 빼기 b 자리 0 넣으면 g죠. 예, 로그 계산하면은 이제 빼기는 분모로 가주면 돼요. 그 다음 -kt 이게 되겠죠? 따라서 kb는 g-kb는 g 곱하기 2의 -kt승, kb 그냥 b라고 바로 정리할게요. b는 k분의 g로 묶어서 1 2의 -kt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이따 제가 그래프로 그릴 건데 지금 그리면 조금 시시할까봐 변이 먼저 구한 다음에 할게요. 변이 여기서 적분할게요. 바로. 자, 변이 d는 이제 dx를 적분해야죠. dx를 0부터 d까지. 처음에 이제 위치가, 그러니까 다시 처음 위치 x0 있고 나중 위치가 있을 건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주시면은 변이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dx dt가 b였으니까
dx는 vdt예요. vdt. 그러니까 v 자리에는 얘를 넣어놓고 적분을 할 거예요. k분의 g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 지금 배고파가지고 살짝 눈앞이 흐린데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 kg 여기 앞에가 지금 상수인데 kg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치환을 해놓고서는 적분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종단 속도를 이렇게 얻어내잖아요. k분의 g로. 그러면은 이 식을 종단 속도 치환 변수로 d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써주면은 더 와닿아질 거예요. 직관적으로 더 잘 와닿아요. 그죠? 지수함수가 어차피 밑이 1보다 커서 시간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갈 거니까 중단 속도로 수렴할 거라고요. 저거.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적분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VT로 치환해가지고 적분한 거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앞에가 지금 상수니까 1차 함수로 나오겠죠. VT T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가 적분하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K분의 1 자, 미분한 게 위에 식이 되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VT라고 좀 써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0부터 t까지 이렇게요. 그러면은 뒷부분을 제가 순서를 이렇게 좀 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계산이에요. 맞죠? 얘가 뜻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일단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계속 그 터미널 벨로시티로 쭉 간 거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 나와요. 뭔가 일정한 상수값이 빠지고 있어. k분의 dt가 그거는 이제 처음에 속도가 0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등속운동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vt로 등속운동한 게 아니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는 저희가 저게 기울기가 거의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기울기가 bt에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도도 잘 보여주고 있죠. 미분했을 때 변이 미분하면 속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종단 속도로 나온다.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식으로 지금 그림으로 그려드릴 건데 자, 정리된 거는 일단 여기다 다시 한번 쓰고 VT 첨단 기술이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색깔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냥 속도부터 좀 그립시다. 여기다가 속도는 이제 지수함수 정도만 좀 그릴 줄 알면은 제가 이제 생략을 좀 할게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선수 과목이 수원수투 미적분 미분방정식도 있으니까 근데 미분방정식은 미적분 할 때 그냥 해도 돼요. 저도 그때 미적분 공부하는 걸로 공부했어요. 따로 이제 막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러면은 점근선이 있어야 돼요.
VT. 그림을 그리면은 초반에는 이제 T0 들어가면은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어서 0에서 시작해서 쭉 짠! 이렇게 되겠죠? 종단 속도에 1을 얻는 거예요. 매우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 T 적어주고 원점도 적어주고 이건 이제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위를 적을 거예요. 변위를 잘 봐주시면 변위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떨어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얘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 미분해 보면 돼요. 얘가 D'이 일단 속도고 D'은 저희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일단 D'이 도함수 D'이 저희가 뭐 속도니까 얘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D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그리는데 D 점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일 수도 있는 거, 하여간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V2'은 이게 이 미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력을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이 양수예요. 이제 뭐 계산이 좀 틀리거나 그런 게 없나 좀 보고 있는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바로바로 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할 거는 여기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D2'이 양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이죠. 이게 아래로 블록.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D'이 그 뒤로 0이 될 일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보셨을 때 여기서 T에다가 뭐 이 아래로 블록인 거 뭐가 바뀌는 지점은 아니니까 여기서 딱 그냥 뭐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잠깐 0이었다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난 소리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요거 여기 있죠. 속력의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dt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변이함수에서는 기울기가 dt로 vt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vt로 수렴.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죠? 뭐 일정해진다는 소리예요. 거의 일정하게 보인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변이가 시간에 비례하게 이제 커지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속력이 retarding force가, 그러니까 저지력이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는 종단 속도에 이르는 과정이 시간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변이는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를 이제 지금 끝냈어요. 두 번째로 할 내용은요. 두 번째로 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다음번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올린다고 끝까지 다 볼 사람도 없고, 일단 얘를 먼저 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개미분, 그러니까 b제곱에, 그러니까 이개미분 아니에요. 그 b제곱에 비례하는 경우에 그 유도하는 거는 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합차 공식이 좀 들어가고, 합차 공식,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합차 공식, 곱셈 공식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과정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모양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변화하는 폭이 좀 다르다. 그냥 그 정도만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큰 맥락에서 달라진 건 아니라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딴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남을 때 추가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2탄을 다음에 찍으려고 했는데 그 밥을 먹고 왔거든요. 밥을 먹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미리 찍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찍는데 그냥 같이 찍어둘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속력의 제곱 말고 속력의 그 1차식으로 비례하는 경우만 1차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만 했는데 지금 2차식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고, 자, 정단속도 이 그래프 두 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방향 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그래서 mg라고 하고, 마이너스 mkb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는 조금 생략을 조금 하면서 할게요. G-KB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t분의 db니까 G-KB 제곱분의 1. 이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돼. dv는 dt. 네, 여러분들이 판서가 제대로 깔끔하게 나와야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볼 수 있겠죠. 약간 각도를 조금 조정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저거 이제 분모에 저렇게 b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2차식의 어떤 일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 상태로 적분하기 어렵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좀 쓸 건데, 저희가 정단속도 좀 시한 변수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mg는 mk bt 제곱, 그래서 bt 제곱은 k분의 g.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저는 요 k 때문에 합차 공식 쓰기 좀 껄끄러워서 k를 나눌 거거든요. 여기를. 그러면은 k분의 g가 bt 제곱이잖아요. k분의 g 마이너스 b 제곱, 위에는 k분의 1, k분의 1은 넘겨서 kt. 그래서 bt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1 dv는 kt. 자, 여기까지 먼저 이해되시죠? 자, 현재 정단속도에 이르기 전까지 정단속도보다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수예요. 이 상태에서 vt-b랑 vt 플러스 b 분의 1. 자,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더하기나 빼기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vt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vt 플러스 b분의 1.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둘이 통분될 때 분자가 EBT가 되겠죠. EBT. 그러니까 EBT를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EBT KT 이렇게 되겠죠. EBT KT DV 이렇게 되겠죠. DT 어디 갔어요? DT 어디 갔어? 죄송해요. 자, EBT 아니구나. DT를 지금 T를 DT 대신에 T를 써놓은 거구나. 자, 제가 이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저희에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거 같은 부정적분 먼저 쓸 건데,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ln vt-b를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주시고, 뒤에 있는 거는 ln vt 플러스 b 이렇게 속에서는 0이었을 거예요. 0부터 b까지는 얘는 이제 EBTKT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정적분 계산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VT 플러스 ln 이렇게 되겠죠. 바로 내려갈게요. 그러면은 ln 지금 약간 저도 약간 계산하면서 살짝 뻘쭘해요. 약간 왜냐면은 저는 계산하는 것도 이제 그 저희가 산수라고 하는데 수학이랑 구별돼서 이제 계산 과정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 가서 손 씻는 법을 보여드리는 느낌? 되게 뻘쭘하다는 거.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계산은 혼자 하는 거예요. 계산법을 배울 때만 같이 하는 거고, 네, 그쵸. 근데 이건 지금 뭐 그래서 뻘쭘하다는 건데, 자 봅시다. 자, 됐었죠? 그러면은 b를 2를 곱해가지고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분의 2btkt 승으로 바꾸는데 bt-b를 곱할 거예요. 저희는 b가 뭔지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좀 구별을 좀 해주시고 식을 좀 잘라주고, 그래서 b는 여기서부터 그냥 인수분 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b가 넘기면은 이 나중에 이제 나눌 거 생각해가지고 EBTKT승은 먼저 쓸게요. 플러스 1 되고 오변은 EBTKT 마이너스 1 하고 VT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t에다 0 넣어보면은 t에 0을 넣으면은 0이고 그럼 초기 성능 0이라는 거 보여주고 t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보내 그러면은 이 예분의 얘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1이 돼서 vt로 가겠죠? 그죠? 극한 계산 해봤을 때 잘 맞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 이제 바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제가 이 기술을 쓰면은 애들이 이제 사기 막 이래요. 다 쓰라고 어떻게든 저 노동시키려고 했어. 자 dt분의 dx 자 변위는 자 dt분의 dx를 적분한 겁니다. 0부터 x 자 x0부터 x까지 적분한 겁니다. 스프라임이죠. 얘는 적분변수랑 치환변수를 이렇게 그냥 편의상 막 이렇게 구별 막 엄밀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 계산법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는 대상들이 계산이 조금 뭐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막 하면은 좀 기본이 탄탄해지기 전에 뭐 현실적인 걸 먼저 알아버리면 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별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dt dv 그러니까 vdt 왜 계산해주면 되겠죠? 저 넣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복사 여기를 복사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적분을 하는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vt는 잠깐만 상수니까 자 앞쪽을 빼고 0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dt 그래서 제가 지금 t 프라임 이거 다 써야죠. 이거 원래 t 프라임 이렇게 같은 식이죠.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의 부정적분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유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에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얘를 미분한 게 아니라 ln 얘를 잠깐 미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미분 그러면은 2vtkt 플러스 1분의 제 미분해 주시면은 그대로죠. 2vtkt 근데 이제 앞에 나와야죠. 2vtk 이 나와야죠. 상수 그죠? 근데 이제 여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약간 이게 1-2의 evtkt 플러스 1분의 1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를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요. 이게 넘겨가지고 1-2vtk 분의 ln 2의 2vtkt 플러스 1의 미분 형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적분해야 될 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아이고 너무 크게 썼다. 여기는 플러스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주시면은 앞에 VT 놓치면 안 돼요. 적분 해주시면은 VTT 얘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VTT.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바뀌겠죠. 그죠? A 넣어놓고선 계산하셔도 괜찮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들어가서 적분해 주시면은 VTK 분의 잠깐만 얘가 앞에 VT가 있는데 그걸 지금 곱해줘야 되니까 K분의 K분의 1 ln t 값 넣은 게 이렇게 0 넣은 거는 0 넣으면 ln 2죠.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식이 맞나? 먼저 t가 0일 때 일단은 얘가 지금 그 그래프가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왜냐면은 얘 미분 형태인 b가 얘가 양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잠깐만요. 바꿔놓고 색깔. 자, 얘가 뭐 가다가 얘 주춤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얘가 t가 0 넣어보면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2에서 1이 2분의 2에서 1 되니까 0이죠. 0이죠 그냥. 그래서 d는 0. 틀린 거 없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저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돼요. 종단 속도에다가 시간 곱해진 형태로 종단 속도의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t가 무한대 보내버리면은 얘는 이제 하나 빼주고 있고 일단 얘가 일단은 t가 무한대로 하면 얘는 이제 작아진단 말이에요. 없는 거랑 다를 게 없어. 그 다음에 요 2분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2의 2분의 1 2분의 1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l은 2분의 1 더해진 걸로. 그럼 t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그냥 없는 걸로 보고 얘 빼기 ln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n 저거에서 ln 2를 뺀다. 그러면은 요 ln 2의 저거는 2vtkT로 나올 거니까 2vtkT로 써주시면은 2vtkt 얘를 앞에 k분의 1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k가 약분되고
K분의 ln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저항력 때문에 원래 이제 종단속도로 쭉 왔을 때 생긴 변이에서 빠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얘 EVDT.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BTT랑 비교해 봤을 때 둘이 더해주면 플러스 BTT가 나오겠죠?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딱 맞아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종단 속도의 1차 함수 형태로 비례하는 형태가 나온다. 근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여드린 접근법이 여기다 써 드릴 건데 중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D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VTT에다가 이제 뒤에 부분 플러스 K분의 1 뒤에 뭐 ln2라고 쓰든 2분의 1은 아니구나. ln2라고 쓰든 아니든 이거는 나 ln2라고 써야 될 것 같아. ln2라고 이렇게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어떤 양을 가질 거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k분의 1 딱 빠지고 나면은 이거는 vt t 하고 마이너스 k분의 ln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맞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네. 아까 그렸던 함수랑은 좀 다르겠죠? 얘부터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잔이 좀 커가지고 밑으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자, 됐습니다. 짠. 자, 첫 번째 거 B부터. 저거 미분 해봐야 될 것 같죠? 정확하게 그리려면. 서비스 하겠습니다. 미분. 아이씨. 정리한 다음에 미분을 할게요. 얘는 1 마이너스 2 EVT KT 플러스 1분의 2. 자, 이거 B는 이렇게 여기다 VT 곱한 거 문제 없죠 여기까지? 미분 A는 VT 프라임 A는 제곱 분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목세 미분 할 때 얘 제곱하고 얘 미분한 거 위에 쓰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쓰죠. 여기 지금 다행히도 지금 분자는 없기 때문에 분자는 상수기 때문에 함수가 있었으면은 정말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 이 상태로 했으면은 그대로 했으면은 머리 아프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얘 미분해준 게 EVTK 하고 2의 EVTK 선. KT승. 그 다음에 제 미분한 게 EVT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양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증가하기만 한다는 소리예요. 더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이제
기울기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밑에는 제곱이고 위에는 이제 1차 2의 2vt kt 승의 제곱이고 얘는 1차기 때문에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a가 0으로 간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단 속도에 이르러 가지고 알짜임이 0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차일 때 그렸던 거랑 사실상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기울기가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를 하면은 아까 건 이렇게 갔다면 지금 거는 좀 더 가파르게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T, V, 이씨.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불만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안 돼요. 자, t에 따른 변이.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t가 무한대로 가면 1차 함수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두 개 다 확인해 봤어요. 미분한 것도 0이 될 수가 없고, 양수니까 r을 불룩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그랬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디테일한 거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어디로 간다? VT로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쭉 갔을 때 만나는 y절편 값이 y절편 값은 요거는 지금 저거 다시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k분의 1이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할 때는 좀 머리 아플까봐 안 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좀 해봤어요. 조금 더. 자, 여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